미리 좀 보고 오라고 2주 전에 드렸는데 문제도 좀 풀어보면 좋고 밑에 각주로 다 누가 없는 거야? 누가 범인이야? 아무튼 그래서 내용 써 있는 것들은 우리 수업할 때 거의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수업할 때 강조하지 않았던 것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시면 좋으니까 보시면 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자고요. 2번 이쪽 보시면 뭐 이항정리 일반항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보시면 이쪽이에요. 이 페이지 박스 안에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보면 이제 a에다가 지수 r을 줄 건지 b에다가 지수 r을 줄 건지인데 여전히 상관없다는 거지. 그죠? 이항정리 일반항 생각해 보면 우리가 a 더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하고 나서 일반항 찾아보면 n개 중에 r개 골라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b의 r개, a가 n-r개 그게 아니라 그냥 n개 중에 r개 골라서 a가 r개고 b가 n-r개라고 해도 상관없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개수 찾을 때 그냥 좀 지저분하게 생긴 밑에다가 좀 깔끔하게 생긴 지수를 얹어주면 좀 계산할 때 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페이지 와서 보시면 그래서 막 예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항 정리 일반항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었어요. 뭐 책에 보면 유형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볼 건 아니고 기억하셔야 될 것만 보자고요. 4쪽, 5쪽부터 해서 문제들 몇 개 있는데 미리 보고 온 사람들은 혹시 잘 안 됐던 게 있던가요? 우리 어제 아닌가? 어제 본 시험지에도 보면 비슷한 거 있었는데 예를 들면 3번 같은 거 AK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고 시그마에 4의 K제곱 붙었죠. 이 4의 K제곱은 사실은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였어? 이거 자주 나온다고요. K가 0부터 5까지 4의 K제곱에다가 AK라는 거 5CK에 3분의 1에 5-K 3분의 2의 K 그죠? 그럼 얘는 이거 어쩌란 이야기야? 요것도 K고 요것도 K니까 요거 둘이 하나로 합치란 이야기죠. 그죠? K가 0부터 5까지 5CK에 3분의 1에 5-K 3분의 8의 K 이렇게 생긴 녀석 되겠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건 뭐 하라는 건데 3분의 1이랑 3분의 8 더해서 5제곱 하세요. 그 얘기 되겠죠. 그죠? 다 더하는 거니까 3분의 1이랑 3분의 8 가지고 이제 나눠 먹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렇게 생겼다는 걸 눈치를 좀 채셔야 되고 이렇게 안 써 있고 그건 나중에. 아무튼 저렇게 생긴 녀석은 좀 어제 우리 풀었던 시험지에서는 요게 4의 x제곱이 아니라 x의 2x제곱, x의 2k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어제 풀었던 시험지에 표준화 시험지에 보면 x의 2k제곱 이렇게 생겼었다고. 그래서 그거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아무튼 자주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 4번도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r이 0에서부터 5까지 가는 거고 그 뒤에도 5CR이니까 뭐의 5제곱이겠거니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x 위에 붙어있는 지수가 약간 심상치 않죠. 10-2r이잖아. 근데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x제곱에 5-r 이렇게 껴있다고 봐야겠죠. 4번 보고 있는 중이란다 얘들아.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이항정리식으로 잘 전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같은 건 5번, 6번은 뭐 그냥 일반항 찾으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7번 같은 것도 보면 이항정리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건 이항정리라기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밑에도 보시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방법 1이 엄청 길어.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방법 2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 2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뭘 보고 있는 거야? 이항정리, 이항정리. 뭐라고? 제 한글 읽을 줄 알아. 그렇게 모자란 애 아니야. 가끔 저래.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해설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배치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자면 뒤에 가서 보면 비슷한 것도 하나 나오는데 저기 제일 마지막 10번 문제가 더 비슷한 거긴 한데요.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7번 그냥 계속 볼게요. 7번으로. 전체 집합이 원소 5개고 부분 집합 2개 나오는데 A 차집합, B가 공집합 그랬잖아요. A, B가 서로 다른 거냐 아니면 같아도 되냐 이런 거 가지고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표현하기로는 전체 집합이 5개 있고 A 차 B가 공집합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A가 B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순서상 A, B의 개수 구하세요야. 근데 지금 A랑 B랑 꼭 달라야 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A랑 B랑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안에 껴있고 그 바깥쪽에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태일 텐데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조건만 가지고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A, B, C, D, E라는 원소들을 세 군데에다가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원래대로 따지자면 A도 있고 B도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오니까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영역이 3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 자리에다가 원소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3의 5제곱 이러고 끝날 이야기라는 거지. 그죠? 얘처럼 여기에 무슨 뭐 경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여기서 원소 부분집합 2개를 고를 건데 서로 다른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 2개를 다 만족해야 돼. 이런 조건이 돼버리면 그때는 여기가 공집합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도 공집합이 돼버리면 A, B 둘 다 같은 거잖아.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여기가 공집합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A, B가 같아지니까.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 달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막 들어가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에 아무도 안 들어간 거, 여기에 아무도 안 들어간 거, 그 상황 빼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이런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방법 1처럼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그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8번 볼까요? 얘도 첫 번째 말은 되게 친절하죠. 1 더하기 i의 16제곱의 전개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없어도 우리는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16시 0 빼기 16시 2 더하기 16시 4 빼기 16시 6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래. 그럼 이건 뭐였다고? 띄엄띄엄인데 뿔마뿔마죠. 그럼 얘는 뭐인 거야? 1 더하기 i의 16제곱에서 그것의 실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였다 였어요. 이 뭔지 기억이 나죠? 기억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전개해보면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을 텐데 띄엄띄엄이고 짝수 오른쪽에 지금 짝수 온 걸로 봐선 이제 x의 차수가 다 짝수인 녀석들이니까 실수일 거고 i 대입한 거니까 뿔마뿔마 왔다 갔다 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실수 부분인데 16제곱도 실제로 16제곱을 할 게 아니라 1 더하기 i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제곱하면 순허수가 되는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i의 16제곱이라는 건 2i의 8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2의 8제곱만 남겠죠. i의 8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이 실수 부분 찾으세요. 그러면 256이다.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계산할 게 아니라 띄엄띄엄 뿔마니까 1 더하기 i의 16제곱에서 실수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홀수 부분이 나왔으면 16시 1 빼기 16시 3 더하기 16시 5 빼기 16시 7 이렇게 생겼으면 그건 얼마였을 거다? 0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허수 부분은 빵이잖아요. 계산해보면 완전히 실수가 돼버리니까. 그죠? 어쨌든 띄엄띄엄 뿔마는 실수 부분 또는 허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부수 문제 2개는 뭐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 특히나 마지막 10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사람들 풀어보시면 지금 전체 집합에서 세 부분 집합 S1, S2, S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셋 다 다르다는 말이 없어요. 포함 관계는 표시되어 있지만 그래서 셋 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아까 요거 이야기하는 거야. 공집합인 것도 괜찮으니까 당연히 박스 안에 있는 거대로 풀 게 아니라 그냥 풀어봐 라고 했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경우의 수로 푸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다 그 얘기예요. 넘어가서 5번 프린트 보죠. 중요한 조합의 계산 7가지. 7가지이긴 한데 2페이지에 보시면 7가지 동그라미 쳐서 7번까지 되어 있죠. 1, 2, 3, 4, 5번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죠? 뭐 파스칼 삼각형 같은 걸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였어요. 동그라미 1번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같은 줄에 있는 애들 다 더하는 거였어. 그죠? NC0부터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거. 동그라미 2번은 순서대로 뿔마니까 얘는 빵이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거 원래 이 이항계수 찾을 때 1 더하기 x의 n제곱 가지고 찾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지금 동그라미 1번은 x에 1을 대입한 거였고 동그라미 2번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였고. 그죠? 그리고 그거 2개 짬뽕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2번 동그라미 2번의 밑에 줄에 있는 거 띄엄띄엄 더하는 게 만들어지죠. 둘이 더해서 반띵하거나 둘이 빼서 반띵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띄엄띄엄 더하는 건 전체의 절반이었다고요. 2의 n-1제곱. 여기 안 써있지만 띄엄띄엄 뿔마면 허수 부분이나 실수 부분 이야기하는 거였다고요. 그것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고 동그라미 3번은 이것도 써있는 걸 보면 2n 더하기 1 C0부터 2n 더하기 1 C1 2n 더하기 1 C2 해서 2n 더하기 1 Cn까지거든요. 파스칼의 삼각형 생각해보면 여기 왼쪽 밑에가 다 똑같이 2n 더하기 1이니까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이죠. 1 더하기 x에 요거 이제 1 더하기 x에 2n 더하기 1제곱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개수들이 이런 녀석들인 거잖아. 그치? 그럼 2n 더하기 1차식이야.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2n 더하기 2개예요. 한 개 더 많잖아. 상수항까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개수만 생각해보면 2n 더하기 1c 0부터 해서 2n 더하기 1c 2n 더하기 1까지이기 때문에 2n 더하기 2개가 될 거라고요. 즉 짝수개가 될 거라고. 하나씩 더 많잖아요. 0차도 있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짝수개이기 때문에 파스칼 삼각형 생각해보면 완전히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었단 말이지. 숫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전체 개수가 짝수개라면 가운데 빡 잘라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 절반 더한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 절반 더한 거나 같은 값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2n 더하기 1c 0부터 2n 더하기 1c n까지만 더할 거라는 거야. 이거 지금 몇 개냐면 n 더하기 1개라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n 더하기 2개의 항이 있으니까 그 중에 왼쪽 절반 n 더하기 1개 다 더한 거나 오른쪽 절반 더한 거나 똑같을 거야. 전체의 절반씩으로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n 더하기 1c 0부터 순서대로 2n 더하기 1c n까지 가는 거였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 안 써 있어서 쓰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얘나 2n 더하기 1 c n 더하기 1부터
차근차근 해서 2n 더하기 1, c 2n 더하기 1까지도 같은 값일 거예요. 전체의 절반. 전체라는 건 2에 2n 더하기 1제곱이니까 절반이라는 건 2에 2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왜 안 써 있어? 3번. 옆에 보면 이거 안 써 있죠. 다 더해서 어쩌라고. 다 더한 게 이거라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요것도 파스칼 삼각형 할 때 뭐 삼각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위에 있는 거 둘이 더하면 사이에 껴있는 거 나온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이거 쭉 연장해서 만든 게 뭐였냐면 하키스틱이었다고. 그지? 동그라미 5번을 쭉 연장하면 하키스틱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 나와 있는데 이 5번하고 6번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막 꼭 알아야 돼. 엄청 중요해.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책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식을 좀 외울 필요는 있는데 증명하는 거야 당연히 팩토리얼 가지고 증명하시면 돼요. 근데 그 동그라미 5번에 써 있는 거 보면 R 곱하기 NCR하고 N 곱하기 요거하고 둘이 같아요거든요. 이걸 해석을 좀 해보자는 거야. 이미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외우는 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총 N명이 있고요. N명의 사람 중에서 R명의 임원을 뽑을 거고 그 R명의 임원 중에서 또 한 명은 대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N 10명이 있고 운영위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얘는 N명 중에서 임원이 될 R명을 먼저 뽑아요. 그리고 그 R명 중에 한 명을 뽑아.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거라는 거야. 얘는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대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R-1명을 뽑아서 임원을 만드는 거야.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지? 과정이 그렇다고. 이미지만 기억하면 그렇다는 거야. 10명 중에서 약간 피라미드 같은 거지.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원이 3명 있고요. 그 중에 대표가 1명 있어. 그럼 최종적으로는 대표 1명이랑 대표가 아닌 임원 2명이랑 그냥 일반 평민 7명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평민 이상하다만.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총 10명 중에서 먼저 3명을 뽑은 다음에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 10명 중에서 3명을 뽑은 다음에 3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나 10명 중에서 1명을 먼저 뽑아 놓고 나서 그 다음 남은 9명 중에 2명을 더 뽑는 거나 같을 거라고. 지금 그게 저기 써 있는 거라고요. 그죠? R 곱하기 NCR이고요. N 곱하기 N-1C R-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요 녀석이 실제로 쓰이는 아주 강력한 곳은 언제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조합이 여기 붙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더럽지만 어쩔 수 없고요. 요 R을 N으로 바꿀 때 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보통 조합 여러 개 더하는 시그마는 R에다가 0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한단 말이야. N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R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뒤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붙어 있다고 치면 그걸 얘로 바꾸어서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변수가 하나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좀 유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나 쓰는 거지. 그거 아니면 사실은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녹화 중이라서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기 때문에 요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문제 몇 개 있으니까 그건 거기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7번. 이것도 제가 남자 여자로 쪼개서 설명했었죠. NC0의 제곱인데 NC0의 제곱 중에 하나는 NCN으로 바꿀 거고 NC1의 제곱이니까 그 하나도
NC(n-1)로 바꿀 거라고. NC2의 제곱이래. 이것도 n-2로 바꿀 거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도 NCn의 제곱인데 이걸 NCn이랑 NC0으로 바꿀 거다 그 얘기야.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보면 앞뒤에 있는 걸로 나눠지는데 앞에 있는 걸 남자라고 보고 뒤에 있는 걸 여자라고 생각해 보면 남자 n명 중에 빵명 뽑는 거고 여자 n명 중에 n명 뽑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식은 남자 빵명 여자 n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는 거야. 두 번째 있는 건 남자 1명 여자 n-1명을 뽑는 거고요. 세 번째 건 남자 2명 여자 n-2명을 뽑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남자 n명 여자 빵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 거고 이거 다 더하면 결국 뭐란 이야기야. 어쨌든 남자 여자 합쳐서 n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애초에 남자도 n명 있었고 여자도 n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 인원수로 따지면 2n명이 있고 그 2n명 중에서 n명을 뽑을 건데 남자 여자 성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다 따로따로 일일이 구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다 더하면 뭐 될 거다? 2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7번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문제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1번, 2번 문제는 뭐 1번 파스칼 삼각형 나와 있는데 하키스틱 이야기 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 하키스틱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3번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 9페이지 와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4번 문제 가서 볼까요? 앞에 개수들이 막 생기고 있죠. 이거 수업할 때 한번 설명을 하긴 했어요. 보면 10시 1부터 10시 9까지 2 곱하기 10시 해설 보지 말고 생각하세요. 10시 2 더하기 4 곱하기 10시 3 더하기 해서 10 곱하기 10시 9까지 써 있죠. 그죠? 이거 계산하세요거든요. 바로 안 보이면 사실은 앞에 그 조합을 순서대로 더하는 거잖아. 10시 1부터 10시 9까지. 그래서 일단 10시 0이랑 10시 10이 없다는 게 좀 찝찝하고요. 그 다음 앞에 개수들이 생겨나는데 그 개수들이 2, 3, 4, 5가 생겼다는 게 문제인 거야. 개수들이 생겨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가장 많이 보일 만한 녀석은 누구냐면, 이 문제랑 상관없이 가장 많이 보일 만한 녀석은 10시 0 더하기 2 곱하기 10시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0시 2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0시 3 더하기 2의 10 곱하기 10시 10. 얘는 뭐예요? 계산하면 뭐 돼 이거? 앞에 개수들이 생기긴 했는데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1 더하기 2의 10제곱인 거야. 그죠? 1의 10제곱이 생략된 거고 2의 1제곱, 1의 9제곱이잖아. 2의 8제곱, 2의 제곱, 1의 8제곱이라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10제곱을 전개한 게 이 녀석인 거지. 그러니까 앞에 개수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등비처럼 생긴 녀석이 나오면 아 그냥 숫자 대입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똑같이 개수가 생겼는데 이제는 앞에 1, 2, 3, 4가 생긴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크게 말해도 돼. 얘 어떻게 한 거라고? 미분한 거지, 미분. 그지? x 위에 있던 지수가 앞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책에 써 있을 것 같은데. 친절하게 써 있진 않네. 앞에 9페이지에 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9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그 손가락 표시 두 번째 거 있죠. 이항 정리와 미분의 관점에서 이거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리고 나서 x1을 대입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1 곱하기 nc1,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1, 2, 3, 4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얘는 우변에 보면 n 곱하기 2의 n-1제곱 됐는데 이거 왜 그런 거라고? 미분해서 그렇다고. 위로 세 줄 올라가 보면 보이죠? n 곱하기 x 플러스 1의 n-1제곱. 눈에 들어와? 뭔지? 들어왔어? 제가 다시 안 써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앞에 개수들이 1, 2, 3, 4가 생긴 거면 미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원래는 요 녀석이 어떻게 생긴 거였을 거냐면 1 더하기 x의 10제곱 1 더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라는 거야. 요 녀석을 미분했으니까 n 곱하기 1 더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n에 뭐 집어넣은 거다? 10 집어넣은 거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다? 10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는요. 하나 더 나오는 건 적분인데 적분은 알아서 하면 되고요. 이거 뭐야? 10C1, 10C2, 10C3인데 앞에 개수가 1, 2, 3, 4가 아니라 2, 3, 4, 5잖아요. 그럼 얘는 어쩌란 이야기야? 나눠서 풀어보라는 이야기지. 10C1 더하기 2 곱하기 10C2 3 곱하기 10C3 더하기 해서 제일 마지막에 9 곱하기 10C9 하고 나서 또 뭐가 더 필요해? 10C1 하나가 더 필요해. 10C2 하나도 더 필요해. 10C3 하나도 더 필요해. 해서 10C9까지 하나씩 더 필요하다고요. 얘랑 얘는 나름대로 따로따로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이 녀석은 오른쪽에 있는 저거고 얘는 얘 나름대로 그냥 순서대로 쭈르륵 더한 거니까 2의 10제곱 되겠죠. 물론 그 2의 10제곱에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하나씩 빠졌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개수들이 생겨나는 건 어떤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한 거거나 아니면 미분한 거거나 아니면 적분한 거거나 아니면 걔네들끼리 섞어지거나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이 다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5번도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보면 이거 쓰기만 하면 이거죠. r이 0에서부터 10까지고 m 더하기 r에다가 10cr 이렇게 생겼는데 한 번에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둘이 찢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시그마 뒤에 곱하기니까. 그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m은 시그마랑 상관없는 거니까 밖으로 꺼내서 10cr 이렇게 생겼고 r이 0부터 10까지 r 곱하기 10c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거니까 2의 10제곱 될 거고 얘는 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1 곱하기 10c1, 2 곱하기 10c2, 3 곱하기 10c3 등등등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개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기억을 하시고요. 11쪽에도 보면 그래서 이 식 그냥 변형한 것에 불과한데요. 철저히 암기하라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그 12쪽, 13쪽, 14쪽에는 지금 다 똑같은 거 써 있어요. 예제가 다른 거가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페이지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6번하고 7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는지 틀린지 살펴보는 거라서 이거 시중에 나오는 교재가 아니라 건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땐 다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다 틀릴 때도 있고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됐겠죠? 찾아보시고요. 8번 같은 식이 아까 얘기한 그거거든요. 8번 같은 거 보면 안에 보면 r제곱에 ncr 이렇게 되어 있는데 r에다가 숫자를 넣을 건데 불편하다는 거야. 우리 아까 이야기한 거 이거잖아요. r 곱하기 ncr이랑
n 곱하기 n-1c r-1이 같아요인데 여기 지금 r 제곱이거든. 우리는 r 하나 붙어 있는 시그마 정도는 풀 수 있어요. 그냥 미분하면 되거든. 그지?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시그마에 r이 두 개 붙어 있잖아요. r이 0에서부터 n까지 r 제곱의 ncr이야. r이 두 개 붙어 있다는 게 문제야. 하나 붙은 건 미분해서 찾으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r, ncr 하나를 뜯어가지고 얘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r이 0부터 n까지고 r 곱하기 r, ncr을 n, n-1c, r-1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요 n은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n을 하나 밖으로 쫓아내면 r이 0부터 n까지 갈 거고 r 곱하기 n-1c, r-1이 돼. 그럼 얘도 이제 r-1로 바꾸면 되지. 그럼 이거랑 모양새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요거를 r-1로 바꾸는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뒤에 하나를 더 더하면 되는데 그거 더하는 건 그냥 조합을 쭉 더하는 거니까 역시나 그냥 같은 줄에 있는 거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녀석을 쓰는 가장 좀 필수적인 경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 그냥 자주 볼 일이 없고요. 자세한 풀이는 17쪽 밑에 보면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방법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17쪽 밑에 그 방법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항분포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 이 녀석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 뒤에 2분의 1의 r제곱, 2분의 1의 n-r제곱 이게 따라와야 돼. 그럼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거든요. 다들 표정이 별로네. 그래서 왜 비슷하게 생긴 모양을 기억해 보라는 거야. 우리 통계할 때 생각해 보면 독립시행의 확률 x가 r번 일어날 확률은 n번 중에 r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r번 일어나지 않기를 n-r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항분포에서 이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은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원래 확률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다고 xi, pi 이렇게 했잖아요. 요 p 자리에 요거 들어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x의 확률 구하는 거고 x제곱의 확률 구하는 거고 지금 얘는 x제곱의 확률 구하세요랑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됐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서 9번도 마찬가지 r 곱하기 ncr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ncr 제곱이었으면 우리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라서 알겠는데 이번엔 r 곱하기 ncr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r을 하나 없애는 거야. 이거 이용해서 r 하나를 없애면 n은 밖으로 쫓아낼 수 있고 그냥 조합끼리 곱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 자체보다 나중에도 써먹을 일이 있어서 그런데 r 곱하기 ncr 곱하기 ncr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녀석을 n 곱하기 n-1c r-1 이렇게로 바꿀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지금 ncr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n을 밖으로 꺼내고 이렇게 갈 건데 이 자리에 r-1 말고 n-1에서 r-1 뺀 거 n-r을 집어넣을 거야. 얘를 바꾸셔도 돼요. 이걸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r-1 말고 요거 둘이 뺀 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 그지? 이렇게 바꾸면 n-1개 중에 n-r개 뽑는 거랑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랑 둘이 곱할 거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다 더하잖아요. 이게 뭐 되는 거냐면 총 2n-1개가 있는데 그 중에 n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비슷한 거야. 남자가 n-1명 있고 여자가 n명 있어. 그 중에 남자만 n명 뽑고 여자만 r명 뽑아.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죠.
남자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알아서 0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R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 N-1명 뽑고 여자 1명 뽑는 거야. 이거 왜 R이야? 0이지. 1명 뽑는 거야. 2 집어넣으면 N-2명에 2명 뽑는 거야. R에다가 3 집어넣으면 N-3명에 3명 뽑는 경우예요. 다 합쳐서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남자 안 뽑고 여자만 N명 뽑는 경우다. 그런 이야기야. 이거 다 더하면 결국 뭐라고요? 합쳐서 2N-1명 있는데 N명 뽑는 경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금 밑에 보시면 차근차근 나와 있어요. 과정 6개에 걸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옆에 박스는 알아서 풀어보시고 다음 중복조합 가보고 결국 이 중복조합도 중복조합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언제 중복조합을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언제 쓸 수 있는지는 문제 많이 풀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책에 보면 보통 중복조합 설명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 바이블의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각 자리에다가 1씩 계속 더하는 거고 두 번째로 설명 나와 있는 건 칸막이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칸막이 자리까지 생각해서 n-1개의 자리가 더 필요하다. 그게 이제 중복조합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죠. 문제로 가서 보면 나머지 애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5번 정도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2, 3, 4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5번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기만 좀 해보려고. 12명의 순경이 뭐야? 경찰이겠죠? 순사 아닌 게 어디야. 12명의 경찰이 세 구역을 순찰하려고 하는데 각 구역에는 적어도 한 명이 순찰하고 각 구역의 순찰 인원은 5명 이하가 되도록 정했으면 좋겠다. 한 명의 경찰은 하나의 구역만 순찰하고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몇 명인지 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경찰 누가 배치가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구역마다 몇 명의 경찰이 배치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지막 괄호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 소리 하는 거겠네. 구역이 3개야. A구역, B구역, C구역인데 이 세 구역에 순찰하는 경찰의 숫자를 다 더하면 총 12명이 되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최소한 1명 이상씩은 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요. 또 아무리 커도 5명을 넘어가면 안 된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거를 그래서 1 이상이면 자연수 해니까 하나씩 미리 주고 9개 남은 걸로 막 돌린다고 치면 몰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 밑에 있는 조건 없이 계산해보면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면 1씩 미리 줘서 3H9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하나씩 나가면 9개밖에 안 남으니까. 그지? 3H9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텐데 그 3H9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1은 나중에 다 할 거니까 9 빵빵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명 한 명인 경우겠지. 안 된다고요. 8, 1 빵 이런 경우도 안 되잖아요. 7, 2, 0도 안 돼요. 7, 1, 1도 안 돼요. 6 6, 3, 0, 6, 2, 1 이런 경우도 안 돼요. 5도 안 되거든요. 5, 4, 0도 안 되고요.
5, 3, 1도 안 되고요. 아니 5, 5, 5. 5, 2, 2 이런 경우도 안 돼요. 그죠? 왜냐면 하나씩 미리 줬기 때문에 한 군데 많이 들어가는 건 4까지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3H9로 계산해버리면 이런 경우를 찾아서 다 빼야 돼요. 하기 싫다 그런 얘기지. 이거 손으로 세는 거랑 뭐가 달라? 젠장.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차라리 그러니까 진짜 에라 모르겠다 손으로 세야지 싶으면 그냥 인원수를 내가 정하는 거야. 그게 차라리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수 3개 더해서 12가 된다며. 쓸 수 있는 숫자 제일 큰 게 5래잖아. 그럼 써보면 5하고 5하고 2거나 5하고 4하고 3이거나 5 다 썼잖아요. 그럼 4하고 4하고 4 이렇게밖에 없어. 경우가 이게 다거든. 1에서 5까지 자연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5, 5, 2를 x, y, z가 나눠 갖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 거야? 세 가지 있겠죠. 얘는 몇 가지 있겠어? 6가지 있겠네. 얘는 몇 가지 있겠어? 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0가지예요. 이렇게 세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해되죠? 경찰을 구분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하나만 더.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건 이런 이야기야. x, y, z가 다 5 이하이기 때문에 x를 5-x 프라임, y도 5-y 프라임, z도 5-z 프라임이라고 보면 아니 x가 1에서부터 5까지면 y도 0에서부터 4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좋은가 라고 보면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얘네들을 x, y, z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5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을 뺀 게 12야.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한 게 3이에요. 각각의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얘가 1에서 5까지니까 얘가 0에서 4까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이 0에서 4까지를 가질 수 있는데 3이래. 안 되는 경우 없잖아. 그냥 3H3 하면 끝나겠네요. 서로 다른 문자 3개. 얘 0이어도 되니까. 아무리 커봤자 3까지밖에 안 돼. 실제로 나는 4까지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른 문자 3개 의미 아닌 정수에 찾으세요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3H3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아까 찾은 10가지 경우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책에 보면 방법 2번에 신박한 방법이라면서 나온 게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충분히 나올만 하고요. 뭐 자기 같은 데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 손으로 그냥 세기엔 너무 장황한데 이렇게 식 살짝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수능에서는 좀 덜 하겠지만 학교 시험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지 않니? 내 학교 선생님은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애들이 막 쩔쩔매. 근데 내가 짜잔 하고 딱 풀어주면 기분 좋잖아요. 기억하시고 7번. 7쪽 미안해. 이제 그 책 프린트 7쪽 가서 보시면 이제 부등식 나오는데 7쪽에 있는 건 다 부등호가 없거나 다 부등호가 있는 거고요. 어디 갔어? 13쪽에 가서 보시면 부등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섞여 있는 거예요. 부등호가 다 없거나 부등호가 다 있는 건 조합으로 해결하거나 중복 조합으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있거나 다 없는 건 그냥 조합이랑 중복 조합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라서 문제 뭐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데 섞여 있는 녀석은 우리 중복 조합을 해결하는 걸로 봅시다. 12번 볼 거예요. 중복 조합이라는 걸 설명할 때 바이블에서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각 자리에다 1씩 더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제가 혹시 설명했나요? 수업할 때? 얘기했던가요? 뭐야, 한 명은 끄덕이고 한 명은 도리도리면 뭐야? 니네 둘은 같은 수업을 들은 게 아니야? 뭐지?
칸막이는 설명을 했고 자릿수 더하는 거.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숫자 3개가 있어. 중복 허락해서 내가 2개를 선택할 거야. 두 개를 선택해서 히터 좀 꺼줄래? 2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은 하긴 해야 될 거잖아. 2개 선택했는데 내가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써놓을 거라는 거야. 선택한 2개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 있어요? 뭐야? 계산 몇 가지야? 알잖아. 그지? 아니 무슨 숫자 3개 있고 2개 걸을 거라고 중복해서 3, H, 2 되겠지. 그죠? 실제로 나열하면 왜 이러는 거야? 1, 1이거나 1 하나, 2 하나거나 1 하나, 3 하나 고르거나 2만 2개 고르거나 2 하나, 3 하나 고르거나 3 2개 고르거나 이렇게 해서 6가지 경우가 될 거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중복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조합으로 계산을 못해서 그래서 골치 아픈 건데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2개를 선택할 거래. 그럼 자리가 2개 있을 거잖아. 요 2 자리에 같은 숫자가 와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어차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거니까 앞자리는 내비둘 건데 요 뒤에 오는 자리에 내가 더하기 1을 해서 출력을 할 거야. 그냥 내 임의대로. 그럼 둘이 같은 숫자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1을 2번 고른 거지만 출력하는 건 1, 2라고 출력이 된다는 거야. 얘는 1, 3이라고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보면 어때? 같은 숫자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서로 다른 숫자 2개를 고르는 거잖아. 대신에 내가 가진 숫자 원래 1, 2, 3이었는데 쓸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누구야? 4야.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그냥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흰색으로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거지만 노란색으로 생각해보면 1, 2, 3, 4 중에서 2개 뽑는 거랑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똑같이 1, 2, 3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을 거야. 그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치면 원래는 자릿수가 3개일 텐데 얘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가중치를 주는 거지. 얘는 내비두고 얘는 여기다가 더하기 1을 내가 할 거야.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할 거야. 얘네들 원래 같은 숫자여도 되는데 같은 숫자여도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니까 다른 숫자가 되게 하려고 자릿수에다 계속 1씩 더 더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원래는 숫자 3개 있고 중복 허락해서 3개를 고르는 건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어때요? 제일 큰 숫자가 얼마야? 5지. 1, 2, 3까지밖에 없는데 마지막 자리는 2를 더 더할 거니까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5라고요. 그 중에 그냥 3개 고르는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야. 실제로 계산할 때 이거 6 더하기 1에서 5씩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뽑기를 내가 뭐 1 하나랑 3 2개를 뽑았어. 실제로 출력은 어떻게 될 거라고? 1이랑 4랑 5라고 출력이 될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하자면 이 얘기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있어. 이렇게 그냥 n, h, r 할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자리는 원래는 r개여야 되는데 여기에 다 같은 숫자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쩔 거라고 여기는 더하기 1을 할 거고 여기는 더하기 2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제일 마지막은 n-1을 더하겠죠. 아니 r-1을 더하겠죠. 큰일 날 뻔했네. r-1을 더하겠지. 자리가 r개니까 맨 앞은 더하기 0이거든. 안 더할 거거든. 제일 마지막은 r-1을 더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야? n에다가 r-1까지 더한 게 내가 쓸 수 있는 제일 큰 숫자야. 그 중에 몇 개 뽑는다고? 그냥 r개를 뽑는다고.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원리는 뭐라고? 같아도 된다는 자리에 더하기 1을 해버리면 다른 숫자가 될 거다 그 얘기야. 대신 쓸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도 달라지긴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치면 다시 문제로 와서 12번이에요. 주사위 6번 던졌을 거예요. 6번 던질 거고요. 즉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1에서 6까지란 이야기인데 A1, A2 여기는 없고 A4 여기도 없고 A5, A6 이거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고 물어봤거든. 이게 다 등호가 없거나 다 등호가 있으면 조합 한 방에 끝나는 거야. 혹은 중복 조합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근데 얘처럼 섞여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지 마. 하나만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만 없는 경우는 어쩌면 좋아. 아니 그냥 뭐 다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중복 조합에서 이런 경우 찾아서 빼면 되잖아요. 얘가 같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해하자 무슨 얘기지? 근데 지금 얘는 이게 아니라 요렇게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빼려면 얘만 빼면 안 되고 얘도 빼야 돼. 이런 경우는 2번 뺐겠죠.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도로 한 번 더 해야지.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 말고 중복 조합했을 때 중복 조합 만드는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이렇다는 거야. 얘네들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비둘 건데 요 자리에는 내가 임의로 더하기 1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요 자리는 어때? 원래 얘랑 얘는 다른 숫자잖아요. 굳이 내가 더하기 1을 더 해줘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 거랑 똑같이 더하기 1만 하면 돼요. 알아서 다른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어때? 얘랑 둘이 같을 수 있잖아.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더하기 2를 해야 돼. 여기는요. 둘이 원래 다르잖아. 굳이 구분을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얘는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더 더할 거야. 그래야 서로 다른 숫자가 돼요. 그럼 실제로 주사위는 1에서 6까지밖에 없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9로 바뀌었어. 그리고 그 중에 6개 뽑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배치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1이랑 2랑 4, 5, 7, 9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9C6에서 이렇게 출력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실제로 A1, A2는 A1은 1이란 이야기죠. A2도 1이란 이야기야. A3는 3이란 이야기고요. A4도 3이란 이야기야. 얘는 뭐야? 2니까 5죠. 얘는 6이란 이야기네요. 지금 이 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 소리야. 얘가 노란색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출력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여러 개 섞여 있는 거, 등호 있는 거 없는 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엔 각 자리마다 더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세 보면 조금 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막 해설해 보시면 자동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은 약간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1씩 더 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번. 우리가 그건 많이 하죠. 1에서 9까지 있고 3개를 선택할 건데 두 수의 차이가 2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숫자 1에서부터 9까지 있고 이 중에 3개를 선택할 건데 두 수의 차이가 2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연속된 숫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숫자가 연속되면 1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2 이상 차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속된 숫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문제는 3 이상 차이 나는 거고. 근데 일단 2 이상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2 이상이라는 건 이웃하지 말았으면 연속이 아니다.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나요? 숫자 3개 꺼낼 건데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했어? 마치 그거잖아. 놀이기구에 의자 9개 있고 사람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했었다고? 비는자 깔아놓고 사이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앉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숫자가 1에서부터 9까지라고 써 있겠지만 없다고 치고 그냥 빈 공 6개 있고 빈 공이 6개 있고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7개 있는 거니까 그 7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1, 2, 3, 4 숫자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웃하지 않은 게 알아서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최소한 하나라도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렇게 칸막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근데 지금 거기 문제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두 수의 차가 3 이상이야. 이래버리면 그냥 칸막이라고 생각하기엔 약간 불편하죠. 첫 번째 녀석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녀석이 여기는 못 들어가요. 여기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자리가 다르거든요. 그럼 두 번째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세 번째가 들어갈 자리가 달라지잖아요. 바로 옆은 못 들어가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2개 이상이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오히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먼저 배치해요. 숫자 3개를. 숫자 3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비는자 빈공 6개 남았죠? 그 6개를 이제 요 4군데에다가 배치할 건데 빈 공이 숫자가 뭐가 써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마지막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빈 공인 거야. 빈 의자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군데에 빈 의자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빈 의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몇 개 있겠지. 여기도 몇 개 있겠지. 여기도 몇 개 있겠지. 이거 다 더하면 몇 개냐면 6개예요. 빈 의자가.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도 2개 이상, 여기도 2개 이상. 그지? 물론 A는 빵개 이상이면 돼요.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수의 순서상 찾으세요랑 똑같아져 버렸죠. 그죠? 4개 더해서 6인데 B도 2개 이상, C도 2개 이상이니까 여기다 2개 미리미리 주는 거잖아. 그럼 4개를 소모했으니까 2개 남았겠죠? 4, H, 2다 이렇게 되겠다. 같은 원리로 얘도 되겠죠? 이거. 얘도 보면 3개를 먼저 배열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해서 얘가 6이 될 텐데 B가 1 이상이야. C도 1 이상이야. A는 0 이상이면 되고요. D도 0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미리 주면 4개 남을 거잖아요. 여기 하나 주면 4개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4, H,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C4 될 거고 7C4는 7C3이랑 똑같은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웃하지 않는 거면 우리 원래 하던 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이웃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2 이상이야, 3 이상이야, 4 이상이야 이래버리면 배치하기가 칸막이 가지고 배치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중복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겁니다. 15페이지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방법 1이 노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미친 거지. 못합니다. 귀찮고요. 방법 2에 나와 있는 거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17쪽에 보시면 17쪽, 18쪽에 걸쳐서 방금 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그죠? (1에서부터 9까지) 자연수가 9개 있는데 3개 선택해서 나열할 건데 이어진 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 얘기 방금 하고 있는 거고요. 14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14번 숫자 4개 꺼낼 건데 음이 아닌 정수해래요. 0부터 출발하겠죠. 근데 x4가 12 이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12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0부터 10이니까 총 13개가 되겠죠. 그 중에 숫자 4개를 고를 건데 그 4개 차이가 2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뭐 방법은 똑같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21쪽.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A, B, C, D 다 A, B, C 더해서 10보다 작은 순서쌍의 개수 찾아보세요거든요. 뭐 A, B, C 그냥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 더해서 10보다 작아요니까 다 더해서 9가 되는 경우, 다 더해서 8이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 등등등 있겠죠. 해서 0이 되는 경우까지 있을 거예요. 작다잖아.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 생각해보면 3개 더해서 9 되는 거니까 3H9예요. 얘는 3H8이겠죠? 3H7이에요. 마지막은 3H0이에요. 조합으로 나타내보면 둘이 더해서 1 빼요. 둘이 더해서 1 빼요. 둘이 더해서 1 뺍니다. 둘이 더해서 1 빼요. 이거 다 더하는 거야. 이거 다 더하면 밑에서부터 더해봐요. 2C0부터 요 순서대로 얘까지 더하면 하키스틱이지. 다 더하면 뭐 된다? 12, C, 9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A랑 B랑 C랑 하나 더 더해서 10이야 라고 할 거예요. 원래는 셋이 더해서 1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인데 여기에 D라는 녀석 하나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 상태에서 보면 A, B, C는 아까처럼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요 D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해서 10까지 가능하거든요. D가 1이면 A, B, C 더해서 9란 이야기야. D가 2면 A, B, C 더해서 8이란 이야기고요. D가 3이면 A, B, C 더해서 7이란 이야기예요. D가 10이면 A, B, C 더해서 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럼 마치 뭐처럼 생겼다고? A, B, C는 의미 아닌 정수해고 D는 자연수해인 거야. 그거 만족하는 순서쌍 개수 찾으세요랑 똑같아졌어요. 그럼 D만 1 이상이니까 얘한테 하나 줬다고 치면 총 9개가 남겠죠. 문자 4개 있고요. 다 더해서 9라고. 4H9니까 더해보면 12C9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랑 똑같은 거 당연히 나올 거다. 그런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부등식의 형태로 나올 땐 하나 더 끼워 넣어서 방정식으로 만드시면 생각하기가 훨씬 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작년 수능특강에도 보면 이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 같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히스토리 같은 데 보면 다 나와요. 15번, 16번 이런 거. 승부도 실전 문제인데 자히에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풀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가 풀면 재미가 없잖아요.